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박정숙이에요. 올해로 68살이 되었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해요. 아마 여러분도 그 나이에 그게 가능해 하고 놀라실 거예요. 2년 전 봄날이었어요.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박정숙님, 위암 3기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눈앞이 캄캄했죠.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느닷없이 암이라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나? 시어머님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고 늘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더라고요. 정작 나 자신을 위해 해본 게 뭐가 있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런 고민은 계속되었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입맛이 없어지고 온몸이 욱신거렸죠. 병실 침대에만 누워서 가만히 천장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옆 병상에 같이 있는 할머니가 조용히 울고 계시더라고요. 왜 우세요? 제가 물었어요. 못 해본 것이 너무 많아서요.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데 이제 할 수 없잖아요. 그 할머니는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빈 침대를 보며 저는 결심했죠. 만약 제가 다시 건강해진다면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요.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 암이 나았어요. 1년 반의 투병 끝에 완치 판정을 받았죠.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할머니.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 일은 단지 운이 아니라 제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라는 것을요. 완치 판정을 받고 일주일 후, 저는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아들 현준이, 딸 은경이,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불렀죠. 할 말이 있어. 내 목소리는 떨렸고, 다들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마 또 무슨 건강 문제가 생긴 줄 알았나 봐요. 나 세계 여행을 가고 싶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현준이가 황당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나는 다시 얘기했죠. 나 혼자서 배낭 메고 세계 여행 가고 싶다고. 딸인 은경이가 소리쳤어요. 엄마, 정신 차려요. 암 수술 받으신 분이 무슨 배낭여행이에요? 나는 적극적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더 가야 해. 언제까지 살지 모르잖아. 현준이가 크게 반대했어요. 늘 이성적으로 말하는 아이였는데 그날은 정말 화가 났나 봐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내일 모레 70세 노인이 혼자 배낭여행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제 말에 또다시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제일 어린 손녀 지원이가 제 손을 살짝 잡아줬어요. 할머니, 어디 가고 싶어요? 태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그리고 인도와 네팔. 항상 TV에서만 보던 곳이었죠.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저는 그곳을 보면서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의 반대는 극심했죠. 매일같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너무 위험해요.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가 패키지 여행 보내드릴게요.
비용 걱정 마시고 편안하게 갔다 오세요. 친구들하고요. 하지만 반대가 심할수록 제 결심은 더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남몰래 준비를 시작했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동네 뒷산을 올랐어요. 처음엔 10kg 배낭도 무거워서 쩔쩔맸는데 한 달쯤 지나니 견딜 만하더라고요. 유튜브로 배낭여행 영상을 보며 공부했어요. 80대 할머니도 영어 할 수 있다는 제목의 책도 샀지요. 책을 베개 밑에 숨겨놓고 밤마다 공부했어요. 헬로, 마이 네임 이즈 박중숙. 처음엔 혀가 잘 안 돌아갔지만 계속 연습했지요. 어느 날 지원이가 제 방에 들어왔다가 영어책을 발견했어요. 할머니, 진짜 가실 거예요? 응, 할머니 꼭 갈 거야. 지원이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그럼 제가 영어 도와드릴게요. 비밀로 하고요. 그날부터 고등학생인 지원이가 일주일에 2번씩 몰래 영어를 가르쳐줬어요. Excuse me, where is the bathroom? How much is this? 간단한 회화지만 정말 큰 도움이 됐답니다. 여권도 몰래 만들었어요. 구청에 가서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를 작성했죠. 사진을 찍을 때 자연스럽게 웃으려고 애썼어요. 이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여건이 될 거야.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024년 9월 15일 새벽 4시. 저는 미리 써둔 편지를 식탁 위에 놓았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인생의 마지막 숙제를 하러 간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건강하게 돌아올 테니까. 길게 적으려다 생각을 바꿨어요. 길어지면 결심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그냥 짧게 적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미리 불러둔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죠. 운전기사님이 물으셨어요. 할머니, 이 시간에 공항은 왜 가세요? 여행 가려고요. 가족분들은요? 공항에서 만나기로 하셨나요? 아니요, 혼자 가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놀란 듯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저는 빙그레 웃었고 창밖을 바라봤죠. 마침동이 트기 시작했는데 하늘이 참 아름다웠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진짜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지요.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순 없었어요. 곧장 체크인 카운터로 갔고 젊은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할머니, 혼자 가세요? 네, 혼자 가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 말에 조금 용기가 났어요.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에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제 편지를 발견한 모양이에요.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비행기 모드로 바꿨죠. 이제 돌이킬 수 없어. 굳게 결심했어요. 시간은 금방 흘렀어요. 4시간 후, 방콕 공항에 내렸죠. 후끈한 열기가 저를 덮쳤어요. 습하고 뜨거운 공기에 숨이 막힐 것 같았죠. 내가 미쳤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금세 공항을 빠져왔어요. 택시를 탔죠. 카오산 로드, 플리즈. 제가 유튜브에서 외운 첫 번째 태국 지명이었어요. 배낭여행자들의 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카오산 로드에 도착했을 때 정말 다른 세상 같았어요. 각양각색의 사람들, 시끄러운 음악 소리, 향신료 냄새.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게스트하우스를 찾느라 한참을 헤맸어요. 무거운 배낭 때문에 등이 다 젖었죠. 그때 한국말이 들렸어요.
할머니, 도와드릴까요? 24살쯤 돼 보이는 한국 청년이었어요. 한국 사람이군요. 네, 저도 배낭여행 중이에요. 할머니 설마 혼자 오셨어요? 청년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와, 진짜 대단하세요. 저희 엄마는 집안마트도 혼자 안 가시는데. 청년의 이름은 명수였어요. 명수는 저를 게스트하우스까지 안내해줬어요. 체크인하는 것도 도와줬죠. 할머니,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저도 혼자라 심심했거든요. 그날 저녁,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팟타이를 먹었어요. 사실 팟타이는 남편과 꼭 먹어보고 싶었던 음식이었어요. 한 입 먹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죠. 할머니, 왜 우세요? 아니야, 너무 매워서 그래. 명수가 휴지를 건네주며 웃었어요. 할머니, 정말 용감하세요. 전 할머니 나이 되면 그런 용기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야. 내가 더 용감하지. 이 나이에 시작하는 것보다 내 나이에 도전하는 게 더 대단한 거야. 다음 날, 명수가 제안했어요. 할머니, 저하고 라오스까지 같이 가실래요? 저도 그쪽으로 가거든요. 솔직히 반가웠어요. 혼자 가는 게 무섭기도 했거든요. 방콕에서 야간 버스를 타고 12시간을 달려 라오스 루앙프라방에 도착했어요. 버스에서 잠을 제대로 못 자서 힘들었지만 창밖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루앙프라방의 새벽은 특별했어요. 새벽 5시 반, 스님들의 탁발 행렬이 시작됐죠. 주황색 화사를 입은 스님들이 맨발로 조용히 걸어가는 모습이 참 경건했어요. 저 스님들도 매일 같은 길을 걷는데요. 명수가 말했어요. 문득 매일 같은 길을 걸어도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각을 말하자 명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메콩강가 카페에서 한 프랑스 노부부를 만났어요. 둘 다 70대 후반으로 보였는데 배낭을 메고 있더라고요. How long have you been traveling? 제가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10 years. Since retirement.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10년이라니. 제 입이 떡 벌어졌죠. Age is just a number, right? 할머니가 윙크하며 말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그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나도 이제 시작이야.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어. 그날 밤 숙소에서 가족들에게 첫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현준아, 은경아. 엄마는 잘 있어. 걱정하지 마. 여기서 많은 걸 배우고 있어.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더구나. 엄마도 아직 살아있고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아. 조금만 이해해줘. 엄마가 엄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주일 후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큰일이 생겼죠. 갑자기 고열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39도가 넘는 열에 정신이 혼미했어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명수가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의사가 영어로 뭐라고 설명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었죠. 명수가 통역해줬어요. 그냥 여행 피로랑 더위 때문이래요. 하루 이틀 쉬면 괜찮대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으니 가족 생각이 간절했어요. 내가 정말 무모한 걸까? 핸드폰을 켰어요. 부재중 전화가 200통이 넘었죠.
떨리는 손으로 현준이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어디야? 괜찮아? 응. 괜찮아. 제발 돌아와. 위험해. 하지만 은경이는 달랐어요. 저를 응원했어요. 사실 저는 엄마가 부러워요. 뭐, 평생 남 위에서만 살다가 이제야 자기 인생 사는 거잖아요. 저도 엄마처럼 용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경이 말에 눈물이 났어요. 은경아, 엄마 조심해서 다니고요. 건강이 최고예요. 알았죠? 힘들면 꼭 전화해요. 드디어 가족들이 제 선택을 이해해 준 것 같았어요. 이틀 후, 몸이 회복되자 다시 길을 나섰어요. 하롱베이에서 배를 타고 호이안의 등불 축제를 봤죠. 모든 게 새롭고 아름다웠어요. 캄보디아 시엠립에 도착한 날은 잊을 수 없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앙코르와트로 갔죠. 해가 뜨는 순간 사원 뒤로 붉은 빛이 퍼지는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와, 진짜 대박이네요. 명수도 감탄했지만 저는 말을 잃었어요. 그저 눈물만 흘렸죠. 내가 이걸 보고 있구나. 살아서 이 순간을 맞이했구나. 앙코르와트에서 한국인 단체 관광객을 만났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부부들이었죠. 어머, 혼자 오셨어요? 한 할머니가 물었어요. 네, 혼자 왔어요. 에고, 이 나이에 혼자 다니면 위험해요. 괜찮아요. 오히려 자유로워요. 그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니까요. 그날 저녁, 명수와 마지막 저녁을 먹었어요. 할머니, 저 내일 다른 길로 가야 해요. 그래, 정말 고마웠어.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더 고마웠죠. 덕분에 저도 인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명수가 작은 선물을 줬어요. 조그만 나침반이었죠. 길 잃으면 이걸로 방향 찾으세요. 이제 혼자서도 잘 하실 거예요. 다음 날, 다시 혼자가 됐어요. 무서웠지만 이상하게 자신감이 생겼죠. 인도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델리 공항에 내리자 또 다른 세상이 펼쳐졌죠. 사람, 소음, 먼지. 압도적이었어요. 기차역에서 바라나시행 기차표를 사려고 줄을 섰어요. 영어도 잘 안 통하고 사람들이 새치기도 하고 정말 힘들었죠. 그때 뒤에서 누군가 일본어로 말을 걸었어요. 곤니치와? 돌아보니 50세쯤 돼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영어로 짧게 대화했지만 한국어로 적어볼게요. 저 한국 사람이에요. 아, 한국. 혼자 오셨어요? 네. 할머니는요? 저는 매년 와요. 올해로 5번째예요. 60세에 매년 인도를. 정말 놀라웠어요. 90세까지는 여행할 거예요. 100세까지 살려면 90세까지는 걸어 다녀야죠. 그 할머니와 함께 기차를 탔어요. 12시간 기차 여행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대화가 힘들었지만 휴대폰 통역기도 이용했어요. 어찌나 재미있었는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바라나시의 겐지스강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삶과 죽음이 한 공간에 있었죠. 화장터 연기 옆에서 사람들이 목욕하고 빨래하고 기도했어요. 새벽 예배를 보러 갔어요. 수백 개의 등불이 강물 위를 떠다니는 모습이 환상적이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살아있는 이 순간이 정말 소중하구나. 그곳에서 일주일을 보냈어요. 요가 수업도 들었죠. 68세에 처음 하는 요가였지만 몸이 조금씩 유연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You're never too old to start. 요가 선생님이 말했어요. 맞아요.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어요. 마지막 목적지는 네팔이었어요. 카트만두에서 포카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니 히말라야가 보였어요. 평생 사진으로만 보던 그 산맥을 실제로 보고 있다니. 안나푸르나 트레킹 하실 거예요? 옆자리에 프랑스 청년이 물었어요. 베이스 캠프는 무리고 전망대까지만 가려고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3일은 걸어야 해요. 3일 트레킹이 시작됐어요. 첫날은 괜찮았는데 둘째 날부터 숨이 차기 시작했지요. 해발고도가 높아서 산소가 부족했어요. 천천히 가세요. 급하면 오히려 위험해요. 가이드를 맡은 소년이 계속 격려해줬어요. 16살 네팔 소년이었는데 영어를 곧잘 했죠. My grandmother is 75. She still works in the field. Really? She must be strong. You're strong too, Grandma. 그 말에 힘이 났어요. 한 발 한 발 천천히 올라갔죠. 셋째 날 새벽 드디어 전망대에 도착했어요. 해가 뜨는 순간 안나푸르나 연봉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그 장엄한 광경 앞에서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펑펑 울었죠. 내가 해냈구나. 내가 여기까지 왔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가족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엄마 어디야? 안나푸르나 전망대야. 화면 너머로 히말라야를 보여줬어요. 정말 대단해요. 미안해. 엄마가 너무 고집부렸지? 아니에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은경이도, 지원이도 모두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 멋있어요. 학교에서 자랑할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게 용서받은 것 같았어요. 3개월의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일기장을 펼쳤어요. 매일매일 적었거든요. 빼곡히 적힌 추억들, 사진들, 영수증들. 모든 게 꿈만 같았죠.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를 나오자 온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준이가 절 꼭 안아줬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정말 멋있어요. 은경이도 울면서 안겼죠. 엄마,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지원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뭐가 제일 좋았어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낀 거? 무슨 말이에요? 나이 들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더라. 매일매일이 새로울 수 있더라고. 일주일 후, 동네 노인정에 갔어요. 오랜만에 왔다고 해서 여행을 갔다고 했어요. 모두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죠. 정수기가 혼자 세계 여행을 했다고? 말도 안 돼. 그 나이에 배낭여행을? 폰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다들 눈이 반짝반짝 빛났죠.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럼.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지. 그날 이후로 노인정에 작은 변화가 시작됐어요. 영어 공부 모임이 생기고 여행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늘어났죠. 한 달 후, 은경이가 찾아왔어요. 엄마, 저도 배낭여행 가고 싶어요.
그래? 네, 엄마랑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정말? 이번엔 남미 어때요? 마추픽추 가보고 싶어요.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모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 가자. 이번엔 둘이서. 지금 저는 두 번째 여행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엔 은경이와 함께요. 현준이도 이제는 응원해줘요. 오히려 여행 보험을 들어줬죠. 엄마, 건강만 조심하세요. 그리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 저는 시니어 여행 모임도 만들었어요. 65 플러스 배낭단이라고 이름도 지었고 회원도 20명이 넘어요. 다들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고 하시죠.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60이든 70이든 80이든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어요. 암 선고를 받고 병실 침대에 누워있을 때 전 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됐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보다 해보고 후회하는 것이 낫답니다. 나이가 많아서, 돈이 없어서, 가족이 반대해서. 우리는 늘 핑계를 찾잖아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하나예요. 두려움이죠. 그것만 떨쳐내면 돼요. 전에는 하루하루가 똑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청소하고, TV 보고, 잠자고. 그게 다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매일 아침 요가를 해요. 네팔에서 배운 거예요. 영어 공부도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는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답니다. 지난달에는 우리 65 플러스 배낭단 첫 번째 단체 여행도 다녀왔어요. 태국 치앙마이로 5명이 함께 갔죠. 정숙 씨,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우리가 이런 용기를 낼 줄이야. 다들 소녀처럼 좋아하셨어요. 코끼리 트레킹도 하고 쿠킹 클래스도 참여했죠. 특히 기억나는 건 75세 김영자 할머니예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우울증이 심했는데 여행 다녀온 후 완전히 달라지셨대요. 정수가 나 살아있는 게 실감 나, 고마워. 그 말에 제가 더 고마웠어요. 이제 곧 저는 70세가 돼요. 하지만 전 이제 나이를 세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가고 싶은 나라를 세기 시작했죠.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 너무 많거든요. 아프리카의 세렝게티, 남미의 우유니 사막, 북유럽의 오로라. 과연 다 갈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도전은 계속할 거예요. 만약 그때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아마 전 계속 그렇게 살았겠죠. 하루하루 의미 없이, 그저 시간이 가는 대로. 암은 제게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었어요. 삶이 유한하다는 걸 깨닫게 해줬으니까요. 오늘도 전 일기를 씁니다. 내일은 은경이와 마추픽추 티켓을 예약하는 날이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17 소녀처럼. 아직도 설레는 마음이 있다는 게 감사하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설레며 살고 싶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거의 끝나가네요.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 떠나야 해요. 그건 정해진 일이죠. 하지만 그 전까지 우리에겐 선택권이 있어요. 그냥 기다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도전하며 살 것인가. 저는 68세에 선택했어요.
기다리지 않고 도전하기로. 배낭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길은 험했지만 기쁨은 컸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비로소 나를 만났거든요. 엄마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닌 그냥 박정숙이라는 한 인간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망설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건강이 안 좋아서, 돈이 없어서, 혼자라서. 다 압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완벽한 때는 없어요. 지금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배낭여행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림을 시작하세요. 춤을 배우세요. 책을 쓰세요. 사랑을 하세요. 뭐든 좋으니 시작하세요. 후회는 하지 않은 것보다 해본 것이 낫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예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의 부모님, 어르신들과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도전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